오늘 시장을 움직인 재료에는 사실상 북한 리스크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 류정훈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기자, 네. 오늘 시장 흐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어제 발생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경제적으로 당장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파 행위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남북 간의 경제적 실익에는 피해를 입힌 게 전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외에도 늘 대북 이슈는 우리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시장에 생긴 학습 효과를 지목했는데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등의 그 행위들이 이른바 보여주기 성격이 짙다라는 인식이 잡혔다는 겁니다. 실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그 여파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일단 사안이 더 커지지 않으면 일단 북한 관련 리스크는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뭔가요? 네, 일단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증시 변동성도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소비 활동 침체와 또 기업의 생산과 고용 활동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과거와 다른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국내 영향 등에 따른 이 향후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경기 회복 또 부양책 이런 게 키워드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대표적인데요. 네. 미국의 개별 회사채 직접 매입에 이어서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의지를 재확인시켰고 또 소비 지표가 잘 나온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에 나서자 쏟아내면서 글로벌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또 국내 증시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 흐름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류 기자.